뭐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관훈 토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저런 검찰 수사하는 것 안 봤느냐. 저런 검찰 갖고 무슨 수사가 되겠느냐. 검찰 인사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맡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서초동에는 인사 태풍이랄까 뭐 인사 칼날이랄까 이것을 맞을 준비를 해서 그런지 정막 강산이라고 그러네요. 그냥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그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검찰 인사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 판사들 인사도 안 되고요. 공수처도 이게 임기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인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인사를 정상화를 시키게 된다. 예. 저는 이제 검찰을 장악하면 안 된다 봐요. 예. 장악하면 안 되죠. 검찰을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이게 정치법을 이길 생각 버리 됩니다. 다만 이게 시스템에 따라 무너진 검찰의 인사를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것도 제가 방송했지만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96년부터 이제 예를 들어 뭐 교수도 하고 변호사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우리 동기들 보면 옛날에는 이게 그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어느 기수에서는 누가 검사장까지 가겠구나. 이게 예측 가능했어요. 예. 이 말은 예를 들어 이게 한동훈이다. 한동훈이가 수사를 이게 평검사 때부터 큰 사건들 수사를 많이 했잖아. 예. 예. 고성도. 그럼 이게 한동훈이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최소한 이게 검사장까지는 하겠구나.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예측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게 문재인 때입니다. 노무현 DJ 때는 안 그랬어요. 노무현 DJ 때도 이게 될 사람이 검사장하고 총장하고 했습니다. 근데 조국이 그다음에 추미애 그다음에 박범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인사 원칙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는 예측이 안 되고 완전히 정치 권력의 그 뜻에 따라서 인사가 이렇게 해판돼 버린 거죠. 예. 이걸 이게 저는 정상화시킨 차원에서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검찰 인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총장과 협의해서 대통령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인사권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법무부 장관 저는 누가 좋으냐? 그래도 여전히요. 제가 보기에 초대 법무부 장관은요. 원희룡 저는 이게 원희룡 적임자라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원희룡이가 검사 출신이고 정치 감각도 있어야 돼요. 법무부 장관은. 그 다음에 대장동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지금 법무부. 거기 일타강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원희룡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를 이렇게 주도하면서 윤석열 후보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면 이게 가장 첫 단추는 일단 이게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래 봅니다. 원희룡이라든가 권영세 이분도 원래 검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는 방안도 하나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장 실패가 정치인 법무장관 추미애 박범계 이런 조국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검찰이 망해버린 거다. 뭐 일타강사 아니라고 해서 검찰이 그걸 모를 것도 아니고 진짜 검찰에서 참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딱 가서 법무장관을 해야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어떤 논란도 없지 않겠느냐. 아무리 원희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야, 저 국민의힘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정치적 논란을 빚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의견도 지금 강해요.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로서의 윤석열 당선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앞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폐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그런 기능을 보장해 주겠다가 하는 경우 정치인이 가서 장관을 하는 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가 하는 그런 지적도 지금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근데 그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요. 공약 중에 그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추미애처럼 막 지휘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데 지휘권을 없애버리겠다는 공약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무부는 이게 그 행정부의 하나의 부처입니다. 법무부는 이게 그 관료니까 정치인이 하고 그다음에 총장한테는 수사권의 정권을 줘서 서로 개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검찰을 분리 독립시킨다는 것은 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찰권을 완전히 독립해라 이거고, 근데 법무부는 인사와 예산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치인이 하는 게 원래 하나의 국무위원이에요. 국무위원. 그러면 이게 견제 균형이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법무부 장관도 완전히 검찰 출신, 총장도 검찰 출신에서 독립하면요, 또 이게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도 있고 통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원희룡 장관이든 권영세든 이분들이 인사나 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하면서 수사에 대해서는 독립을 해주란 말이에요. 총장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견제 균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그런 부분은 법이 개정돼야 할 사안이죠. 예. 검찰 예산 독립은 뭐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인데,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것은 법률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일이고, 어쨌든 뭐 장관이 검찰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 출신이라든가 어느 쪽에 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는 앞으로도 계속 더 논의의 그런 장에, 공론의 장에 올려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러나 당장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 검찰의 수뇌부에서부터 아주 핵심 보직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친문 딸라인 검사들이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척결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완전히 뭐 좌천돼 갖고 옛날로 말하면 귀향을 가 있었던 사람들도 이제 복권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제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명단을 말씀드리면요. 예. 일단 이게 반드시 이제 정리할 이런 게 검사 같지도 않은 권력의 그 개들 있잖아요. 충견들요. 예, 그러니까 충견들. 이런 게 그 사람에게 빨리 이게 정리됩니다. 뭐 이기원은 이게 사표 내고 도망가려다가 범죄자니까. 거기는 뭐 핫발이냐 그럼 이게 하급이니까 그 뭐 얘기할 거리도 안 되고요.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제일 이게 빨리 정리할 게 그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서울 고검. 이 사람들이 피의자니까 사표 수리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죠. 예. 피고인. 피고인이 고검장을 이성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성윤에게 경희대 아마 검사장 중에 유일하게 경희대 법대입니다. 예. 문재인의 후배라는 이유로 검찰국장부터 중앙지검장, 고검장까지 요직을 이게 말도 안 되게 독차지했는데, 대검에서 반부패 강력부장 최고 센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성윤 피해자 피고인이잖아. 예. 경희대 후배. 빨리 이게 첫째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시급하게 정리할 게 수원지검장 신성식입니다. 이거는 이게 중앙대 법대 후배입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 후배, 대통령 후보의 후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중앙대 법대 후배를 수원지검장 갖다 놔면 지금 이게 모든 경기 남부 경찰청의 사건을 수원지검이 하잖아요. 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죠. 예. 경기도 관할이니까. 그렇죠. 신성. 그래서 이제 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운동권의 그 대부, 바로 그 심재철 남부지검장이에요. 예. 여기 트리오가 있어요. 트리오가. 예. 제가 이제 그 서울법대 다닐 때 심재철이가 2년 선배고 1년 선배 중에 이종건 부장 있잖아요. 검사장. 박은정이 남편 있잖아요. 이종건. 이종구이도 잘라야죠. 잘라있다. 그 다음에 제 동기가 지금 이게 대장동 수사팀의 팀장 김태훈 차장 있잖아요. 예. 김태훈이가 90, 그 다음에 이종건이가 89, 그 다음에 심재철이가 88. 이 세 명이 주사법 운동권 트리오입니다. 심재철, 이종건, 김태훈. 김태훈은 지금 대장동 팀장이잖아. 예. 당연히 잘라야지. 이종건은 부부가 다 잘라야지. 예. 박은정까지. 그 다음에 그 우두머리가 심재철이거든요. 이 성남지청장으로 박은정이가 앉아가지고 이종근의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성남 FC 수사를 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세 번째 심재철과 그 일당 있잖아. 동기 3명. 예. 이게 세 번째. 저는 이게 정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박은정은 제가 말했지만 양은정 있잖아요.
제가 박은정은 금방 말씀드렸잖아. 근데 또 은정이 하나 더 있잖아. 그 법무부에 지금 이게 감사하는 예. 우리 임원정. 예. 이분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뭐 여기야 뭐. 그다음에 아직은- 그 옛날에 박원순이 뭐 팔짱 끼고 나도 성추행 뭐 저한 진혜원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 여성 3명 털려 있죠. 예. 임은정, 박은정, 진혜원. 이런 분들이 검사입니까? 검사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제가 가장 말한 이성윤, 그 다음에 그 신성식, 그 다음에 신재철. 이 3명 수계는 반드시 자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도 정리해야 된다. 그 3명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당연히 뭐 그럼요. 교체가 되겠지만 이 사람도 박근계 고교 후배라는 그렇죠. 그 덕을 톡톡히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검에 있는 윤석열 징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라든가 거기도 몇 사람 있어요. 아, 제가 적어온 거는 이게 20, 30명이 넘는데, 예. 3명씩만 돼. 중용 3명. 예. 그 다음에 정리 3명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성윤이가 우두머리잖아요. 예. 경희대 후배. 예. 그 다음에 수원지검장이 워낙 중요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후배잖아요. 아, 그러네. 그 다음에 그런 운동권 모든 수계가 이게 심재철이거든요. 예. 그래서 3명을 제가 말씀드리고 뭐 그 외에 지금 이정수든 이정현이든 그 다음에 아까 양은정 진해 뭐 이 밑에도 상당히 그 검사답지 않은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자리를 메꿔야 할 중용 인물 3인방이라 하나요? 뭐 중용. 예. 자, 첫째 저는 한동훈. 예, 물론 뭐 당연히. 근데 이 한동훈이를 자꾸 이게 뭐 독립투사나 그 정도까지 저는 평가는 안 해요. 예. 그 정도까지. 다만 이게 그 검사로서 객관적인 수사력만 놓고 보자는 거지. 예, 수사. 아, 정말 이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제가 이게 이명박 변호인 할 때 그 양복도 안 빼줬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한동훈이가 차장이었어요. 예. 이명박 수사할 때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제가 알기로 별 관여 안 했고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한동훈이가. 근데 가혹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 검사로서 이게 하여튼 여야 안 가리고 조국 수사도 봤잖아요. 여야를 이게 그 안 가리고 이게 자기 사명감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 거는 평가해야 되잖아. 예. 근데 한동훈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게 추미애가 오자마자 그 한동훈을 갖다가 이게 부산고검의 차장으로 보냈다가 또 이게 법무연수원도 이게 보는 분원해가지고 용인진천 보냈다가 지금 이게 일산의 사법연수원 검사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연수생이 없어요. 연수생이 없는데 가서 지금 출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권 남용이라니까요. 이게 인사권 남용이에요. 예. 한동훈은 제가 이게 독립운동이니까 한용훈이하고 헷갈려버린데 한동훈은 검사로서는 이게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수사한 죄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수사팀에 배제하고 기약만 보내야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한동훈은 이게 뭐 중앙지검장도 좋고 어디 오든 간에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복귀를 시켜주는 이게 바로 검찰 인사의 정상화예요. 예. 정상화. 이게 첫째 필요하다. 이렇게 첫째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두봉. 예. 지금 인천지검장이죠. 야, 이두봉. 이분은 이게 아주 저는 요직에 중용이 필요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두봉 이분은 그 탈원전 사건. 대전에서 이게 힘들게 수사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정권에 밑보인 건데 이분이 25기거든요. 한동훈은 이게 27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두봉은 이게 저는 김호수가 좀 버틸 거로 봐요. 김호수가 이게 23기잖아요. 김호수가 이게 총장 사표를 식무총장이야. 근데 사표 안 내면 이게 자꾸 잘라내면 이게 또 총장 탄압한다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좀 딜레마예요. 그래서 김호수가 사표를 내주면 좋고 안 내주면 이게 임기가 1년 남아가 내년까지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두봉을 뭐 예를 들어 이제 대검 차장이든 고검장이든 상당히 중용하면 수사를 아주 원칙주의자입니다. 아, 예. 강직하고 다른 점 봤잖아. 이분들에게 저는 중용해야 된다. 두 번째 보는 거죠. 또 세 사람, 3명씩. 한 분은 이게 잘 모를 거예요. 한 분은 이게 이게 제가 사감이 아니고요. 평판이 그렇습니다. 평판은 이게
제일 강제가 좋은 분 중에 하나가 27기 한동훈과 동기잖아. 거기에 선두주자는 이원석입니다. 아, 이원석. 이원석. 지금 제주지검장. 지금 이게 제주로 갔는데 수원의 고검에 차장 계속 물묻죠. 예. 그 전에 윤석열 총장 할 때 이분이 그 기획조정부장을 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기획조정부장. 핵심. 이분이 부장.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에요. 이두봉도 법대 출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치 감각도 뛰어나고 윤석열의 그 참모 중에 참모죠. 기획조정부장이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물모가지고 자천자천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또 수사했죠. 이원석. 아, 예. 그런데 그 평판은 저희 법조계 평판 있잖아요. 윤석열 사단 중에 그 한동훈, 이원석 두 명이 27기는 선두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는 이분도 상당히 중용이 돼야 되고 그 중에 또 그 밑에 이제 아까 여러 명 이름을 들어보면 그 양석조 있잖아요. 이분에게 꼭 양석조. 지금 어디 고검에가 있죠? 아니 이분이 옛날에 심재철이 술자리 상가에서 네가 검사냐? 당신이 이게 검사냐고 이게 진짜 검사예요. 예. 양석조 검사 있잖아. 예. 심재철이가 권력이 걔 맞잖아요. 당신이 검사냐고 대들었잖아요. 예. 이런 게 그 양석조 검사 이런 분들이 복귀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복귀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참 옛날에 칭찬 많이 했는데 지금 사표 내버려가지고 주진우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그분은 뭐 지금 이게 역할을... 윤석열 캠프의 핵심입니다. 예. 고소고발도 많이 하고 윤석열 후보가 아낍니다. 예. 근데 이분이 김은정 환경부 장관 있잖아. 예.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여기 블랙리스트를 기소한 게 주진우 변호사 아닙니까? 예. 근데 변호사 중에도 검사로 또 복직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뭐 청와대 들어갔어도 청와대라는 게 지금 없어진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 갔어도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박찬호 광주지검장이라든가 예. 또 아직은 검사장이 안 됐습니다만 신봉수, 송경호 이런 차장 검사들이죠 지금. 예. 이런 사람들도 조국 수사 뭐 이런 거 하다가 속된 말로 물 먹고 지금 쫓겨나 있죠. 예, 이런 사람들도 좀 복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호수는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킬라나 그 양반 얼굴 보면 아주 뻔뻔한 것 같아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호수는 스타일을 잘 알잖아. 김호수하고 친한 분들이요. 예. 이 김호수가 이상하게 삼성그룹에 좀 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제 아는 분들이. 이게 삼성 장악sek으로 큰다.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예. 평판이. 근데 김호수는 이게 몇 달 전부터 약간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박범계하고.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2년 임기제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나는 1년은 문재인이하고 1년은 이게 윤석열하고 1년은 지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뭐 100마디 하면 한마디 정도는 옳은 말도 좀 하고. 가끔 섞어서 하더라고요. 예, 섞어서. 예, 눈치 보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임기제인데 윤석열 총장도 이게 총장 때 그렇게 당해봤잖아. 찍어내기에. 예. 근데 김호수가 사표 안 되고 아마 버틸 것 같아. 버티면 이게 그냥 자꾸 무리하게 찍어내면 이게 야 너도 이게 당했는데 찍어내면 안 되지 않냐.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이게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신문에. 그러면 이게 김호수를 무리하게 찍어내지는 마라. 아마 본인은 이게 어느 정도 임기 채우고 뭐 어차피 1년인데 1년인데 어차피 수사는 밑에 실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게 찍어내게 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게 좀 버티지 않을까. 그러나 식물총장이다. 이미 김호수는 식물총장이다. 이래 봅니다. 또 김호수 총장도 사실상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참모라든가 주요 이 요직들이 다 바뀔 경우 그 자리에서 오래 있는다는 것도 좀 남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죠. 적정한 시점에. 그렇습니다. 예, 꼭 1년 더 임기 하루라도 총장은 총장한 겁니다. 오히려 뭐 본인은 빨리 나가서 변호사 해가고 돈 버는 게 더 실속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언론에는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 끝나면 한 6개월 정도 더 하고 원래는 이게 임기가 내년 5월까지예요. 내년 5월까지인데 지방선거까지 하고 이제 이거 사퇴를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 이렇게 예측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근데 하여튼 김호수 스타일은 자기는 이렇게 그 임기 채운다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그런 영향은 없다는 거죠. 식물총장이니까. 그 양반 얼굴을 봐서는 또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2024년
나도 총선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얼굴이 좀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안면 몰수 뭐 이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저는 모든 게 옛날에 그 대통령이 써준 건데 현판식 보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그 말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추미애, 박범계, 조국이 그치면서 완전히 검찰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검찰의 인사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검찰을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을 내 손아귀 장악해서 어떻게 권력의 죽으로 써먹겠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검찰을 철저하게 수사권을 독립시켜주고 검찰이 알아서 제대로 사정기관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아주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법무부는 어차피 행정부처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그는 이게 잡아줘야 되거든. 우리가 군이든 검찰이든 너무 모든 걸 다 풀어주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예. 그 통제를 해야 되잖아. 검찰공화국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 앞으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현직 검사 출신 대통령은 최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최초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달라야지. 윤석열이가 되니까 역시 달라지더라. 그게 바로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을 독립시켜주고 권력의 신여로서 기능하는 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진짜 말 그대로 문재인이는 뭐 우리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달라는 그거는 가짜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검찰을 독립시켜서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제대로 다 수사해라. 진심으로 검찰권을 독립시켜주는 이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같은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야 한다. 예. 또 하나는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지금 제도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전혀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권력 핵심에서 그러한 부정부패 비리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